여기 프리프로세싱입니다. 이거. 폴리노미얼 피처스라고 있어요. 대소문자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얘도 변환기입니다. 변환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얘는 특성 조합 변환기예요. 자, 그래서 뭘 해주냐면은 자, 이제 얘한테 핏을 먼저 시켜야겠죠. 변환기 사용법 다 동일합니다. 핏으로 데이터 특성 알려주고 트랜스폼으로 바꿔주고 똑같아요. 트레인이죠, 트레인. 자, 그럼 이 폴리라는 변환기에 트레인이라는 데이터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폴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트레인이 15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랜스포 하시면 돼요. 트랜스폼. 뭐 스케일러랑 똑같죠? 스탠다드 스케일러. 그러니까 변환기의 사용법이 다 동일해요. 변환기의 사용법 다 동일하고 예측기의 사용법 다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이 변환시키고 싶은 거 트레인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주냐면은 여기서 데이터 특성을 파악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경우의 수 조합해줍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폴리트레인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변환기는 무조건 넘파이 어레이로 반환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방법이 있죠. 이거 pp.data 프레임에서 우리가 사용하기 편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고, 자, 근데 컬럼의 개수가 많이 늘어났어. 일단은 이걸 먼저 볼게요. 이거 하기 전에 폴리 트레인.shape 136이에요. 원래는 몇이었죠? 원래 트레인은 15개인데 컬럼 특성의 개수가 15개에서 136개로 늘어난 겁니다. 항행의 개수는 똑같죠? 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트레인에 이 모든 컬럼 있잖아요.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하고 이런 경우의 수를 다 해준 거예요. 다 해가지고 저 트레인에다가 네.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되게 편하다. 네, 편하죠. 135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많은 컬럼을 특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조합을 통해서. 그리고 몇 개의 얘가 제공하는 함수를 통해서 몇 개를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폴리트레인이 아니라 폴리입니다. 폴리. 자, get feature names out이라고 있고 이런 함수가 하나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total rooms랑 ocean proximity near ocean 이 값이랑 두 개를 조합한 거예요. 요거는 total bedroom을 제곱한 겁니다. 자,
자, 요게 이제 칼럼 이름이잖아요. 특성 이름이죠. 새로 만들어진 특성 이름.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볼게요. fully train 그리고 columns 이렇게. 자, 이렇게 원래 있던 거고 보시면은 이렇게 새로 생성된 조합된 컬럼들이에요. 지금 영인애들. 영인 애들은 저거죠. 원하드 인코딩. 0에다가 뭐 곱하면 0이잖아요. 수원 그거 생각했지. 사실 원하드 인코딩 된 거는 빼고 원래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특성의 개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풀리 트레인 된 걸로 한번 학습을 시켜볼게요. 점수가 좀 올라갔죠, 이거? 올라간 거죠? 아까 63점이었습니다. 자, 요건 올라갔죠? 근데 얘는 오히려 떨어졌죠. 아까 62점인가 그랬거든요.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너무 많이 맞는 겁니다. 특성을.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특성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성능 하락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차원의 저주에 걸린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피처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자, 제가 더 많이 만들어 볼게요. 이게 기본은 2차 수까지 올려요. 그러니까 항을 2차 수까지 올리는데 이거 디그리라고 해서 이게 차수잖아요. 이걸 3으로 잡아주면 3차까지 왔다죠. 그럼 816개 됐죠? 특성의 개수가 아까 135개였는데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걸로 다시 학습을 시켜서 점수를 보시면 자, 여기 좀 점수가 좀 더 늘어났죠?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점수는 늘어났는데 테스트 데이터는 이제 마이너스 390이 나왔어요. 이게 마이너스는 뭐냐면 평균만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차수 더 높이죠? 얘는 올라갑니다. 근데 얘는 더 떨어져요. 자, 그래서 얘가 거의 99까지 우리가 올릴 수도 있어요. 차수를 어마어마하게 늘립니다. 근데 얘는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항회기를 과도하게 쓰시면은 차원의 저주에 걸리고 과대적합됩니다. 자, 그래서 이 특성 공학을 하실 때 차수를 높이는 다항회기를 적용을 하실 때는 적절한 차수를 고려를 하셔야 되고, 자, 일단 다시 디그리 2로 원래 디폴트 2입니다. 다시 돌려서 하면은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허용할 만하죠. 지금 점수로 봤을 때 떨어지긴 했어도. 자, 이 과대적합된 거 요거를 좀 완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다시 한번 여기 물고기 데이터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기존에 칼럼 하나 딱 잡아가지고 이걸 제곱했죠. 이게 어쨌든 다항 회기를 지금 적용한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고 또 하나 새로 열어서 자, 요거 경우의 수 꽤 많이 나오죠, 여러분? 요거랑 요거랑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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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제곱하고 또 요거 제곱하고 요거랑 요거랑 곱하고 이게 되게 경우의 수를 따지려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시 대신해주는 게 프리 프로세싱의 폴리노미얼 피처다. 사용하는 방법은 변환기니까 변환기 그 스탠다드 스케일러 쓰듯이 쓰시면 됩니다. 변환기 먼저 생성하시고 데이터 세팅하시고 트레인으로 하시고 닫으시고 죄송해요 여러분. 핏 먼저 하시고 트랜스폼 해야 나오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거 폴리트레인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점수를 더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얘도 한번 볼게요. 폴리 get feature name file length 3 기본적인 거 원래 있던 것들이고 이건 length 1을 제곱한 거 length 1과 length 1을 곱한 거 length 1과 length 3을 곱한 거 이렇게 조합을 한 거예요. 자, 요런 식입니다. 자, 근데 다항회기를 쓸 때 주의하실 점 뭐라 그랬죠? 다항회기를 하면은 아주 높은 확률로 과대적합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항회기를 쓸 때는 최대 3차 그 이상은 잘 안 써요. 2차까지는 꽤 유의미한 결과를 볼 수 있고요. 3차부터 조금 힘들어지는데 3차까지도 데이터가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4차, 5차 이렇게 가면은 무의미합니다. 무조건 과대적합 된다고 거의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피처 엔지니어링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 다항 회기를 하면 왜 데이터가, 그러니까 정확도가 성능이 올라가는 것인지. 첫 번째로. 그게 일단 첫 번째 의문점이에요. 자,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볼 만한 것들. 다항 회기를 하면 왜 성능이 올라갈까? 2번. 다항 회기를 과도하게 하면 왜 오히려 성능이 떨어질까? 다항 회기를 유의미하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으로다가 하면은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10분 쉬었다가